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2월도 10여일이 지난 한순이 돌아서 2월 10일 다음 주는 이제 설날이 다가오고 있군요. 2월 10일 중국마음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찐링입니다. 네, 그 한국보다도 그 설날 연휴는 중국이 더 화끈하게 하죠. 보통은 평균 한 7일 정도인데 7일. 이번에는 특별히 9일입니다. 15일부터 23일까지. 저도 오랜만에 9일. 이번에 가시는 거죠, 또 그래서? 네. 근데 왜 이렇게 길어요, 이번에는? 그 어떨 때는 앞뒤 주말이 껴있거나 또는 뭐 정부 차원에서 뭐 내수를 더 활성화, 이거는 그냥 중앙 정부에서 결정하는 사안이에요. 사실은 그 저도 요즘 계속 그 생각을 하는데 중국 위안화가 네. 매우 정말 파죽지 6.91이에요. 정말 파죽지세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가 6.97, 96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 순식간에 6.91입니다. 굉장히 파죽지세로 가고 있는데 하여튼 궁금한 상황들이 많은데 어제는 아시아 증시가 올라가면서 엄청 크게 올랐었죠. 네. 네. 예. 이번에 그 14일, 15일이 주말이고 20일이 주말 딱 앞뒤. 네, 어제는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상승했죠. 중국도 한 1%대 상승했는데요. 네. 오늘은 또 어제 상승하다 보니까 오늘은 또 다들 잠잠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일본만 아시아 중에서는 일본만 지금 신났어요. 네. 오늘도 일본은 뭐 2%대의 높은 상승세를 네. 보여줬고 한국하고 중국은 조금 어제 많이 올라가지고 네. 좀 쉬는 분위기죠. 어제 한국 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3%, 4% 올라가지고 뭐 주변에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다들 난리가 났어. 네. 요즘 사람들의 표정이. 네, 어제 월요일에는 중국 본토 증시가 1%대. 근데 창업한이랑 과청 50은 2.98%, 3% 가까이 상승했고 홍콩 지수는 어제 1%대 상승에 그쳤고요. 네. 오늘은 본토 증시는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해 종합 지수 0.17% 상승, 네. 심천 0.02% 상승, 둘 다 강보합 마감. 하지만 창업한 지수 0.37% 하락, 과청 50 지수 0.91% 상승. 네. 그리고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홍콩 항생 지수 0.54% 상승, 항생 테크 0.77% 상승. 네네네. 등락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주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전체적인 시황 분위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는 지원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또 세 가지 연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기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뭐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기술 격차가 좁아지고 있고 뭐 생산 확장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 내용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선 상해랑 심천거래소 합산 기준 A주 지수인데요. 지난주에 좀 등락이 있었다가 이번 주는 어제 오늘 어제는 아시아 증시 상승폭에 비해서 중국 증시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오늘은 한국 증시랑도 비슷하게 보합권에서 네. 그리고 거래 대금을 보시면 이거는 오후장 초반이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어제는 중국 증시 거래 대금이 2.27조 yuan, 오늘은 2.12조 yuan. 확실히 지금 많이 줄었네. 네. 3조가 돌파했었으니까. 네, 계속해서 아무래도 오늘 화요일이니까 수목금 3일 후면 춘절 연휴니까 네. 춘절 연휴 전에는 항상 계절적으로 좀 계속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투자 심리가 좀 계속해서 그냥 그럭저럭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중국 시황에서 한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계절적으로 춘절 기간 동안 특히 이번에는 춘절이 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의 대부분 기업들은 춘절 직전에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대부분 중국인들은 다 위챗이나 알리페이로 모바일로 하지만 그래도 춘절 기간에 또 현금을 쓸 일이 평소보다 많으니까 그래서 계절적으로 보통은 춘절 연휴 전 7일부터 뭐 십몇일 일주일에서 2주일 전에 중앙은행에서 여갈피를 통해서 시중은행의 유동성을 단기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월 9일이랑 10일에 각각 여갈피를 통해서 9일에는 7일 만기 여갈피 1,130억 유안을 제공했고 단기 유동성. 10일 오늘은 장 전에 개장 전에 7일 만기 3,114억. 그러면 이틀 연속 요 금액을 합치면 4,244
4,244억 원인데 원화로 하면 한 89조 원이 됩니다. 꽤 큰 네. 돈이네요. 근데 금액이 꽤 큰데 근데 요거는 항상 춘절 전에 항상 하는 거라서 요거를 뭐 통화 정책의 방향성의 변화 그렇게 확대 해석할 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부터 요 7일 만기 여갈피 금액이 커졌으니까 또 어제는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도 급등했잖아요. 사실 그 반등이 엔비디아가 오랜만에 급등한 게 그게 컸죠. 그래서 네네. 중국 증시도 비슷하게. 그래서 인민은행이 단기 유동성 공급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어제 뭐 한국 저희도 잠깐 했는데 네. 아주 뭐 태양광하고 우주 산업이 네. 아주 장난 아니었죠. 네. 그죠? 그래서 월요일 어제랑 오늘 요 급등락한 종목을 보면 화면을 보시면 중국 증시 중 AI 지수 중국도 AI 지수가 어제 월요일에는 3.7% 상승했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2% 상승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전날에 엔비디아가 거의 8% 가까이 급등한 게 있고요. 그거는 외부적인 자극 요인이고 중국 국내는 또 비상장 업체지만 바이트댄스 있잖아요. 바이트댄스가 여러 가지 AI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 AI 동영상 생성형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C-Dance, C-S-E-E 보다 C-Dance 2.0 버전. 이 동영상 AI 동영상 생성형 모델의 2.0 버전을 발표했는데 이게 중국 현지에서 뭐 테스트하는 사람도 많고 이게 많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AI 지수가 2% 상승. 그리고 네. 또 태양광이 아무래도 또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다가 태양광 실어가지고 데이터 센터 근데 하겠다고 또 해가지고 어젠 또 달나라 맨날 말을 달나라로 이제 화성 너무 멀어가지고 달나라로 하는데 중국 그 태양광 업체들 만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쵸? 만난 건 사실이고요. 예, 예, 근데 예. 아직은 뭐 확실히 뭔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 뭐 달나라든 우주든 뭐든 다 태양광 전력 공급이 필요하니까 네. 사전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서로 알아보고 협의 단계입니다. 네. 뭐 어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거잖아. 그죠? 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제 월요일은 태양광 업종이 3% 상승했고 일부 종목은 10% 상한가를 기록한 것도 있고요. 네. 하지만 어제 3% 급등하고 오늘은 태양광 업종이 1.9%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반도체도 어제 한국 반도체 또 올랐나요? 네, 오늘은 안 올랐는데 어제 괜찮았죠. 네. 마찬가지로 어제 중국 증시 반도체 업종 지수가 3.6% 상승했고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어서 부동산 지수 지난주 중국 시황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 부동산이 4, 5년 동안 계속해서 둔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근데 1월 100개 도시 부동산 신규 주택이랑 중고 주택을 보면 중소도시는 계속해서 둔화세지만 네. 1, 2선 대도시는 살짝 좀 개선되는 모습. 신규 주택 네. 가격이 좀 올랐죠. 네, 근데 요거는 뭐 추세적인 것보다는 4, 5년 동안 계속 지금 드디어 바닥을 찍고 있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더 이상 추가로 1, 2선 도시는 악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네. 이거를 약간은 오랜만에 약간은 긍정적인 뉴스로 인지가 돼서 네. 어제 부동산 업종이 1.9% 상승했고요. 오늘은 또 어제 상승하니까 오늘은 1% 하락했습니다. 네. 대체로 어제 상승한 걸 오늘 반납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뭐 기술주나 그런 큼직한 종목의 업종에 비해서 문화 미디어는 아무래도 네. 상대적으로 좀 주변화된 그런 업종이잖아요. 근데 네, 오늘 많이 올랐죠. 네, 어제랑 오늘 가장 상승폭이 큰 게 문화 미디어입니다. 아, 6%? 여기에는 중국 업종에서 문화 미디어는 영화, TV,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사, 언론사 이것저것 다 포괄적으로 포함돼요. 네네. 단순히 영화나 게임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음. 어제 문화 미디어 지수가 4%대 상승했고 오늘은 6%대. 장중에 6%까지 상승했는데 마감 때는 5%. 그래서 어제 오늘 합쳐서 9%대 상승했어요. 네. 근데 지난 몇 주 동안 중국 시황을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연말 연초에 상업 우주 일부 테크주가 그러니까. 급등하다가 또 1월 12일부터 증감위에서 속도 조절 필요하다. 이제 뭐 그 증거금 최저 비율도 이제 좀 80% 100%가 약간 속도 네. 조절이 있으면서 좀 기존의 굵직한 그런 큼직한 업종이 좀 쉬다가 근데 수남의 장세로 지난주에는 또 백주가 잠깐 며칠 좀 급등하다가 또 보험주가 오르다가 수남의 장세가 이어진데 이번 주는 수남매가 드디어 문화 미디어로 왔습니다. 이거 연초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엄청 올랐네요. 이렇게. 네, 연초에 그게 중국 정부가 연말 연초에 또 그 AI 플러스 제조업. 근데 제조업도 AI 기술을 융합하는 그게 범위가 넓지만, 근데 사실 가장 직접적으로 문화 미디어 산업이 AI랑 융합하는 게 가장 쉽고 또 거기에 따라서 현금화하고 돈을 버는 게 사실
가장 빨라요. 요즘에 그 네. 중국에서는 쇼폼이라고 네. 하는 쇼드라마나 이런 게 먼저 정말 대세라면서요. 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해외에도 많이 수출하고 있고 요 산업을 새로 그 주요 사업을 하는 창업가도 많이 생겼고요. 네네. 그 또 그 보니까- 좋아하는 또 남자 주인공 생각났어요. 지금. 아니요. 어. 그러세요. 오늘 아름다운 사물은 뭐 네. 감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 주 들어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요게 중국 증시 중 중국도 옛날에 비해서 개별 종목도 많이 하지만 그냥 ETF로 편하게 많이 해요. 네네. 그 기관들이든 개인들. 그래서 이거 영화 TV 미디어 ETF를 보면 어제 요게 순매수라고 보셔도 돼요. 급등한 것에 비해서 순매수. 그러면 어제 순매수 확 들어오고 오늘 또 들어오고. 그래서 어제 오늘 합쳐서 거의 10% 가까이 급등했어요. 그래서 순환매 장세. 그리고 최근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나온 AI랑 문화 미디어 엔터 쪽을 좀 관련 동향을 보면 아무래도 춘절에는 또 신규 영화가 또 상영되니까 저도 지금 그 중국 현지 앱에서 어느 영화를 예매할지 지금 아니 중국 영화관 많이 봐요? 가서? 아. 우리는 요즘 영화관 팔이 날려. 저는 심각할 정도로 팔이 날려. 근데 예전보다는 사람들이 사실 영화관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근데 그리고 막 80인치짜리 그 텔레비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집에서 만약 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또는 스토리 또는 제가 좋아하는 남녀 주인공이 있으면 가서 보고요. 또 특히 딱히 확 끌리거나 보고 싶은 게 없어도 저는 중국 갈 때마다 일부러 영화관에 가서 그 당시 상영된 영화를 봐요. 그거를 통해서 물론 영화가 예술 작품이지만 현실에서 또 그런 스토리를 뽑아서 하는 중국은 건데 영화관이 우리나라처럼 뭐 한 군데 여러 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비슷해요. 여기 CGV랑 비슷해요. CGV랑 네. 비슷해요. 네. 최근에는 또 젊은 층들이 그 취향에 맞춰서 규모는 CGV는 그런 기존의 큰 규모보다 작지만 약간 뭐 그 의자가 편하다던가.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의 입맛에 맞 그런 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저희도 뭐 그런 뭐 네. 다리 펴고 잘하고 하는 건지 맞아요. 영화를 보라고. 심지어 그 영화관에서 샤브샤브를 먹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사람들이 지금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뭔가 체험 만족형 뭐 그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 바이트댄스가 새로 업그레이드한 그 AI 동영상 생성형 그게 C-댄스 2.0. 그래서 요게 지금 반응이 괜찮고요. 그리고 요거를 통해서 또 심플한 AI 만화라든지 개인들이 요거를 이용해서 또 상품화할 수 있고. 그 세 번째는 AI 플러스 제조업을 중국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그 강조하고 있지만 게임이라든지 영화 뭐 또는 미디어 산업에서 뭐 마케팅 이런 분야에서 다양하게 AI랑 접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근데 이런 거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취합한 거지만 사실은 그냥 순환매 장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홍콩 항생 지수랑 거래 대금 요거를 봐도 오른쪽에 맨 밑에 그 어제랑 오늘 거래 대금이 확 줄어들었죠. 아무래도 네. 여기 거래가 확 네, 확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근데 춘절 연휴가 중국은 9일이지만 홍콩은 훨씬 짧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긴 연휴를 앞두고 며칠 전부터 거래 대금이 확 줄어듭니다. 네. 네. 그리고 시황은 전체적으로 이렇고요. 오늘 상승 업종은 문화 미디어 5%, 교육, 레저 용품 2%, 인터넷, 에너지 장비 1% 상승했고 하락 업종은 오늘 주류가 하락했습니다. 주류, 부동산, 음료, 소매, 식품, 항공, 무역, 농업 등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홍콩 지수 중에 또 시총이 큰 텐센트를 보면 텐센트가 지난 2, 3주 동안 계속해서 추락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 들어서서 뭐 아직은 반등세라기보다는 약간은 진정될까 말까 하는 느낌. 네. 그리고 이어서 알리바바를 보시면 알리바바 주가는 텐센트랑 좀 다른데 그래도 한 일주일 넘게 계속 하락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 약간 약간 아직은 뭐 반등세라고 하기에는 이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과학기술 육성이나 과학기술 지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 동향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2월 9일 어제 오전에 국가주석이 북경에 있는 국가정보기술응용혁신산업단지를 방문해서 요게 왜 관심을 물론 국가주석이 뭘 하든 다 관심 받지만 이게 15차 5개년 첫 해의 첫 중국 국내 시찰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정부 차원에서 뭐 그 과학기술 자립
그리고 취약점을 보완하고 더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자는 그런 정부의 의지를 더 엿볼 수 있다. 네네. 두 번째는 작년 2, 3년 전부터 상해거래소 내 과청판이랑 심천거래소 내 창업판에서 첨단이나 스타트업 아직 흑자 전환이 안 된 이런 신흥산업 스타트업 기업들 대상으로 좀 빨리빨리 상장하게끔 그 상장 기준을 좀 융통성 있게 변경했잖아요. 그러면 상장하고 나서 뭐 몇 개월 지난 후에 유상증자 할 수도 있고 신주 발행할 수도 있고 뭐 회사채 할 수, 뭐 전환세.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서 좀 더 도와주자는 요런 거래소에서 재용자 개선에 관한 일련의 조치. 네. 상해거래소, 심천거래소, 북경거래소, 3거래소 동시에 발표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거는 상해거래소 캡처한 거고요. 요 내용이 주로 딱 두 가지입니다. 요거는 2월 9일 장 마감 후에 발표한 건데 상장하고 나서 많은 기업들이 아직 흑자 전환이 안 됐잖아요. 그럼 유상증자나 신주 발행 그런 걸 자주 할 수 없지만 근데 이 첨단 기술에 계속해서 R&D에 투자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재용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첨단 신흥산업, 미래산업 이런 회사 중에 아직은 흑자 전환 안 됐지만 이 회사가 제대로 첨단 산업을 하고 있고 좀 억석 가리기를 해서 이 회사가 유상증자, 신주 발행, 채권 발행, 전환사채, ABS 또는 심지어 분할 상장 이런 재용자를 할 때 좀 편의를 제공하자. 하지만 이게 무작정으로 다 편의가 아니라 그 중에서 제대로 확실히 돈을 R&D 첨단 산업에 하는 이런 기업 대상으로 딱 선별해서 제2의 성장 곡선이 달성되게끔 이제 좀 도와주자. 이런 게 취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대로 된 기업은 도와주지만 또 그 중에서 첨단 산업에 투자도 하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이런 좀 이상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하자. 어떻게? 네. 어떻게 퇴출? 예를 들어서 신주 발행이나 유상증자를 신청했는데 거래소에서 승인해야 되잖아. 승인 안 해주거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거래소가 이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안 되면 이거 퇴출까지 시켜야 되는데 네. 이게 퇴출까지 시키면 되게 이제 사실 맑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퇴출을 안 시키고 요거까지만 관리 감독을 하면은 저는 이건 중국 투자자한테 좋지 않은 뉴스라고 봅니다. 이건 안 좋은 뉴스예요. 왜냐하면 물량이 늘어납니다. 물타기 되는 거예요. 한국이 이거에 앞선 선배이기 때문에. 우리 똥탕 됐잖아. 똥탕 코스닥 진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아니 해주는데 안 되는 회사는 빨리 퇴출을 시켜야 되거든. 바로바로 작사를 내. 그러니까 죽여야 돼. 그래서 안 되는 건 빨리 그 거래소에 발을 못 디디게 빼고 새로운 물은 들어오고 이걸 해줘야 되거든. 이번 조치의 주요 대상은 이미 상장한 지 오래된 회사 중에 이상 회사가 아니라 좀 최근에 상장한 이 회사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신규도 많이 받겠다는 얘기고 신규 받은 회사가 어떻게 여기서 자금 조달했는데 바로 또 자금 조달을 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완전 물타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 투자한테는 안 좋은 뉴스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안 좋은 뉴스예요. 중국 시장 이거 이렇게 되면 이 상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가기 힘들어요. 무거워져요. 근데 지금 이 시장이 무거워져요. 재용자를 원하는 회사가 많은데 어쨌든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상장할 때 돈을 땡겼는데 상장하자마자 돈을 땡기고 나서 돈을 또 땡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상장하자마자 다시 재용자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장하고 나서 6개월 지났는데 또는 6개월 더 길게 지났다. 어떻게 상장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돈을 다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게 놀라운 거지. 그게 사실은 공개를 하는 게 내 주식을 비싸게 파는 거거든. 500원짜리 주식을 5만 원에 팔고 5천 원에 팔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돈이 땡겨진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돈이 없어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한테 아주 안 좋습니다. 근데 한국은 제가 보기엔 더 나쁜 거는 이렇게 해놓고 퇴출을 안 시켰다는 것이고 관리도 안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배당도 안 해. 그게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한국은 질이 매우 나빴다. 네. 중국이 그런 실수를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국의 사례를 그대로 100% 중국에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아니고 물타기가 되잖아요. 돈을 계속 빨아가는 거야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빨아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미국 시장하고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미국 시장은 알아서 돈을 자본을 줄이잖아요. 자본을 줄여야 되는데 여기는 끝없이 자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주가는 못 가요. 이건 반고불변의 진리야. 이건 어쩔 수 없어. 네. 근데 중장기적으로 기관이나 개인 자금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건 근데 이익을 봐야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면 이익을 너무 못 본다니까.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장기에서보다는
성숙기에 있을 때 자본시장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게 기업들이 돈이 별로 안 필요해요. 근데 지금 또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또 현실적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그렇죠. 필요한 건 사실이고. 근데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개인들의 주주권을 침해하는 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침해하지 않으려면 배당을 잘해줘야 되고 아니면 좀 이상한 기업들은 빨리 퇴출을 시켜야 돼요. 근데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관리 감독에 퇴출까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관리 감독에서 퇴출까지 있으면 그게 바른 모습이에요. 여기에 그 뭐 네. 여기 옥석거리 가리기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좀 기존에 용자를 한 자금으로 이상하게 뭐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더 이상 재용자를 못하게 계속해서 승인 안 해주면 되고요. 재인자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퇴출을 시켜야지. 왜냐면 그거는- 엄격하게 해야지. 엄격하게. 그거는 여기 거래소 진감위에서 결정할 일이고 아니죠. 너무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아니, 단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아니야,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건 내가 뼈저리게 그 20년간 경험을 했던 건데 그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관리 감독을 하는데 돈이 들어오는 쪽으로만 그러니까 뽑아가는 쪽으로만 하면은 시장이 무거워져요. 근데 여기서 동시에 제대로 된 회사는 계속해서 지원하고, 근데 제대로 안 된 회사는 뭐 감독 관리를 강화해서 더 엄격하게 한다. 이거 그러니까 엄격하게 한다는 게 퇴출까지 포함된 엄격이라야 사람들이 바짝 긴장해가지고 기업들이 하지. 안 그러면 남의 돈 쓰는 거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네. 근데 퇴출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기 거래소에서 정해서 할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거래소가 중요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거래소가 상장 안 된 거래소가 중국, 대만, 한국이야. 이 자본시장이 크게 성장하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는 세 나라예요. 근데 이거는 네. 1년, 2년, 3년 후에 봐야죠. 지금 당장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있나요? 제 뭐, 말이 맞을 거예요. 다 뭐 한국의 과거 경험도 어느 정도 참고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과거 사례 때문에 이거를 아니,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100% 결론 지을 필요는 없죠. 지난 15년간 중국 주식이 안 됐잖아요. 그게 다 이런 지난 이유 때문에. 15년 동안은 지난 15년의 상황이 있고 이제부터는 뭐 확 이게 바뀐다는 달라진 게 건 하나도 없다는 아니지만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너무 없어. 다들 지금 또 이 저기 한국, 중국, 그러면 이렇게 대만에 말하면 중국 시황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마찬가지. 아니 중국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게 좀 안타깝다. 근데 잘 돼야 뭐든 되는데. 어떤 상황이든 뭐 하루 만에 뭐 갑자기 변화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하는 거죠. 너무 제가 이제 너무 비관적으로 아니, 생각하지 제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걸 경험했으니까 나는 경험을 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근데 또 경험도 중요하지만 너무 경험주의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경험주의가 아니고요. 당연하죠. 자본 조달을 했으면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중국 기업이 배당을 우리나라 기업보다 잘합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배당을 통해서 자본이 줄어들면 ROE가 높은 거거든요. 근데 저건 ROE를 낮추는 거잖아요.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돈이 늘어나는데 자본이 늘어나는데 수익을 못 내면 ROE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일단 신규 사업을 키우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열망들은 알겠어. 근데 나는 그 국가주의적인 그 성향을 가진 거래소들 한국, 대만, 중국 여기에 대해 되게 유감이 있는데 3개국에 모두 유감이 있는데 그럼 독일님이 한국 거래소 CEO를 해야죠. 아니 내가 계속 뭐라고 해. 나는 CEO 될 근데 마음은 없는데 하여튼 계속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계속 거래소에 대해서 바꿔라. 근데 다들 무슨 생각이 있냐면 뭔가 국가가 뭘 하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근데 자본시장의 발달은 국가가 하는 것보다 민간에 맡기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하기는 힘들 거예요. 지금 3개국이 다 똑같아. 나 굉장히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네. 어쨌든 다음. 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음. 그냥 뭐 시간이 흐르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망할 기업은 망하고 너무 그렇게 단정질 필요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퇴출을 시켜야 된다고. 근데 이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장 퇴출시키는 보다는 어떤 상황이나 절차에 따라서 뭐 6개월, 1년 그러니까요. 동안 기간을 주고 최종적으로 거래소에서 결정해야지 그냥 뭐 문제가 좀 있다 당장 퇴출 그건 또 당연히 불공평하고. 당연하지. 그러니까 진입되는 회사만큼 빠지는 회사도 많아야 돼요. 회사라는 게 그렇게 근데 하기가 쉬운 게 독일님이 아니니까. 이런 말씀을 계속해도 사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이 현실적으로. 변합니다. 아니, 세상이 변해요. 우리나라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면 거래소 독일님은 그냥 한국 거래소 측에 계속해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중국 거래소 측은 독일님이 아무리 얘기하고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이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투자자들이 꼭 염두를 해둬야 돼요. 물타기가 계속되는 시장이다. 이걸 꼭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자본시장을 계속해서 신규 진입 회사도 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퇴출되는 그러니까 경우도 이렇게 있고. 보시면 돼요. 자본이 들어오는 총량과 그 산업 자본을 땡겨가는 양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그렇게 근데 딱 이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래 그거는 거래소가 맞출 수 있지. 왜냐하면 자본이 들어오는 속도만큼 기업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조달을 하게 하는 건데. 근데 지금은 다양한 첨단 산업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쪽이 활성화되고 있을 때 그러면 그거를 당연히 그러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이번에 이제 겨우 일본이 거기에서 탈출했을 뿐이지만 한중일이 똑같아. 나는 이거 되게 불만이야. 한중일이 똑같이 국가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의 피해를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수탈하는 구조야. 국가가. 한중일이 똑같아. 난 이게 너무 열받아. 나는 진짜 너무 왜 그러냐고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거래소 얘기 나오면 내가 요즘에 조금 민감하게 한국 요번에 코스닥 난리 났잖아요. 네. 근데 그 맨날 뭐라고 하거든. 이 코스닥 이거 이렇게 가면 죽는다 다 큰일 난다 막 계속 얘기하고 있어. 왜냐면 뭐 썩은 기업들 하나도 퇴출 안 시켜놨거든. 썩은 기업들 퇴출시켜야지. 껍데기밖에 없는 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국 코스닥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하시죠. 네. 이어서 그 산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기사 중국의 메모리 산업이랑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네. 기사를 취합해 보니까 주로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기술 격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중국 메모리 기업들이 생산 증설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최근에 미국 PC 대기업 중에 뭐 HP나 델 이런 회사들이 지금 메모리 공급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중국산 메모리를 메모리 테스트하기 도입을 시작했죠. 뭐 검토하고 있다, 네. 뭐 검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아직은 그 중국의 메모리의 양대 기업이 창신 메모리랑 양즈 메모리잖아요. 네. 근데 창신 메모리는 두 회사 다 비상장입니다. 창신 메모리는 D램을 만드는 거고요. 네. 양즈 메모리는 저 낸드 플래시 만드는 양즈 거습니다. 메모리 또는 장강 메모리 여기서 또는 D램. 양즈 메모리는 랜드. 굉장히 진도를 많이 뺐어요. 그래서 네. 양즈 메모리의 그 어떤 그 저기 여기 양쪽 옆에 붙이는 걸 뭐라고 그 특허가 있어. 그 특허를 삼성에서 쓸 정도예요. 그리고 요 두 회사가 지금 IPO를 준비 중인데 예를 들어서 D램이랑 HBM 지금 하고 있는 그 창신 메모리 창신 메모리. 영어는 CXMT. 요 회사는 작년 12월 말에 상해 거래소의 과창판에 IPO 신청을 냈고요. 네. 정상적인 절차를 하면 뭐 빠르면 4월 말 5월 초 한 5월 정도까지는 네. 상장될 것 같다. 여기가 지금 되게 급하지. 이거 설비 증수를 엄청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엄청 필요할 거야. 지금 네. 장사 잘 되고 이번에 상장을 통해서 조달하고 싶은 금액이 295억 yuan, 6.1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작년 말에 거래소에 제출한 그 상장 거래소에 이게 295억 yuan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그 낸드 플래시를 하는 양즈 메모리 또는 장강 메모리 영문 약칭은 YMTC. 네네. 요 회사는 아직 거래소 IPO 신청을 안 내는데 근데 작년 9월 10월쯤에 우리 회사는 IPO 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신청서를 제출 안 했는데 현지 그 코멘트를 취합해 보면 올해 2분기쯤에 아마도 과창판에 제출할 것 같다. 네. 만약 2분기에 제출하면 빠르면 연말 정상적으로 가면 내년 1분기까지 상장될 수 있다. 네. 하지만 아직 제출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두 회사가 가장 핵심 기업인데 아직은 다 비상장이라는 거. 네. 그리고 기술 격차와 관련해서는 한국 기사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HBM3 이전 세대는 기술 격차가 4년 정도였는데 HBM3 세대 시대에 들어서서는 3년으로 좁혀졌다. 그리고 3년에 관해서도 중국 현지 뭐 그 업계 코멘트를 봐도 대체로 한 2, 3년, 2, 3년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고 3년, 그냥 2, 3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창신 메모리고 아까 그 양즈 메모리, 랜드 플래시 하는 요 회사는 한 2년 정도 격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2026년 초 기준으로는 창신 메모리 즉 그 HBM 분야에서는 한국이랑 3년 정도 격차가 있는데 작년 말에 그 제출한 IPO 신청서 그 투자 설명서에서 창신 메모리는 2028년부터 29년까지 자사가 그 생각한 목표치 2029년까지 그 격차를 1년에서 1.5년으로 축소할 것 이런 목표치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요 그림을 보시면 창신 메모리 그 요거는 CXMT, 예. 이거는, D램이랑 HBM으로 나눠서 보면 요거는 D램 분야에서 두 가지 제품을 주력으로 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DDR5. 그리고 다음 그림은 R5 이거는 LPDDR5X. 저기 핸드폰 같은 데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전력 DDR. 아니요. 앞에 그 DDR5는 서버, 데이터 센터, 노트북, 그리고 5G 통신 장비 이쪽에 주로 납품하고 그 다음에
LPDDR5X는 주로 AR 빅 모델 그리고 8K 그 동영상 촬영할 때 8K 영상용 그리고 그 고화질 게임.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 저기 핸드폰을 위한 저전력 DDR이에요. 네, 그리고 태블릿 그리고 AR, VR 그리고 또 엣지 AI 장비 그리고 또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DDR5는 지금 주요 고객이 화웨이랑 그 낭조 정보 서버를 만든 낭조 정보 그리고 노트북 업체 중에 또 레노버가 있잖아요. 그리고 펜리스 업체 중에 기가 디바이스. 요게 주요 고객이고 LP 그 DDR5X 요 주요 고객은 여전히 화웨이 그리고 샤오미, 오포 그리고 예전에 화웨이에서 분할해서 나간 그 오너 휴대폰 그리고 BYD는 전기차 이렇게 주요 고객입니다. 요게 중요해요. 요게 네. 속도가. 그래서 사실 홈페이지를 보면 이 회사에서 지금 주력이 뭔지 확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HBM은 아직 준비 중. 근데 DDR4를 제일 많이 팔고 있는데 창신 메모리는 실제로는. 저건 다음 맞아요. 세대 맞아요. 근데 최근에 지난 몇 개월 동안 아까 말씀드린 그 몇 개 화웨이를 비롯한 요 주요 고객이랑 그러니까 화면 그 홈페이지에 나오는 주력 제품 그걸 보면 지금 이 회사가 어느 쪽을 강력하게 밀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당연하지. 저거 하고 싶은 거지. 그 DDR5나 그 LP DDR5X 밑에 바로 DDR4 이렇게 그 세대별로 이렇게 지금 DDR4에서는 수익이 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DDR4가 지금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올랐어. 과거에 비하면. 그리고 말도 안 되게 그 올랐어. 창신 메모리 재무제표를 보면 앞에 요게 오른쪽에서부터 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인데요. 네. 그 맨 밑에가 지배주 순이익. 그러면 아직은 적자입니다. 네네. 네, 아직은 적자이고 근데 네. 요게 2025년 상반기고요. 네네. 2024년, 3년, 2년. 네네네. 근데 지배주 순이익을 보면 계속해서 마이너스죠. 여기? 근데 2024년부터 적자 폭이 좀 줄죠. 축소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요거는 2025년 상반기까지고 근데 2025년 연간으로 보면 요 적자 폭이 그 전에보다 좀 더 줄어요. 그래서 그 작년 말에 제출한 투자 설명서에 의하면 아직은 100% 확실하지 않지만 2026년 올해 연말이 되면 아직은 적자인데 적자가 더 줄어들거나 또는 약간 숫자상 살짝 흑자 전환될 수 있다. 근데 26년도에 흑자 전환해야 될 텐데. 근데 지금 보수적인 그 전망이 2026년 연간 실적은 살짝 흑자 전환 또는 그 적자 폭이 크게 축소되는. 그래서 2026년이 그 변환기가 됩니다. 근데 2027년은 확실히 흑자 전환이고요. HBM3하고 4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장비가 있어야 돼요. ASML 장비가 현재까지는 노광 장비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 ASML의 그 EUV 갖고 와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2년 작살났어. 진짜 내가 보니까 2, 3년 작살났었거든.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대만의 뛰어난 기술자들이 창신 메모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창신 메모리가 그 2016년에 설립됐는데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딱 10년, 9년인데요. 지금 전체 회사 임직원 수가 한 15,000명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연구 인력입니다. 한 5,000명 좀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200여 명이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마이크론, TSMC, 삼성 요 세 개 회사에서 총 200명 이상을 스카우트했는데 그 200명이 대부분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엔지니어. 그래서 지금 그 200여 명 이거 공식 발표가 아니고 그냥 현지에서 200여 명이 엄청 큰 숫자로 느끼지만 근데 전체 창신 메모리 15,000명 중에 3분의 1이 연구 인력이고 한 4,500명 중에 200명이면 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대만에 있었던 날리는 기술자들이 가 있는 거라고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지난 몇 년 동안 요 세 개 회사에서 주로 스카우트를 했잖아요. 요 세 개 회사에서 각각 몇 명씩 그거는 공식 발표된 거 없습니다. 대체로 추정이 합계 한 200여 명. 그리고 HBM 지금 이 창신 메모리의 목표로는 올해 연말까지 양산을 시작한다. 근데 지난 몇 개월 동안 HBM 그 진도를 보면 작년 9월에 화웨이한테 샘플을 좀 제공해서 서로 이렇게 좀 테스트 해보는 과정. 그리고 9월에 제출해서 10월, 11월, 12일 4분기에 또 이것저것 테스트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화웨이도 뭐 어센드 국산 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해 연초가 됐습니다. 근데 연초에 이런 거는 다 비공개 사항이라 근데 현지 그 코멘트를 취합해 보면 지금
지금 HBM3잖아요. 네네. 그 한국이랑 3년 정도 격차가 있으니. 근데 지금 수율이 한 80% 정도 그 처음에 테스트를 샘플을 제출할 때는 한 수율이 5, 60%밖에 안 되는데 HBM3? 네. 근데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지금은 실제로 얼마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수율은 한 80% 정도다. 그치. 그래서 네네. 그리고 요게 계속해서 화웨이랑 테스트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요게 올해 2분기, 3분기에 2개 분기 동안 계속해서 열심히 수율을 올리는 단계.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올해 4분기 연말쯤에 이제 드디어 양산을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 되면 이미 연말이니까 올해 2026년 기준으로 요 양산 규모는 5,000장에서 10,000장. 그래서 올해 한 해가 좀 중요한 과도기가 될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그림에서 네. 여기 중국 회사가 어디예요? 세 번째까지가 요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 요거 이거예요? 이거? 네. 이거 장신. 네. 장신이 창신이라고 네. 읽혀지는구나. 발음이 네네. 장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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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게 2026년 좌측 26년에 네. 이만큼 과거보다 많이 올라온다. 이게 한 2배 정도 올라온다는 마이크론이 얘기죠. 많이 이렇게 전체에서 마이크론이 사실 성장을 못하는 게 네.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게 장신. 요거는 대만의 그 난야. 네. 그리고 왜요? 마이크론도 지금 따블라는 걸로 나오네. HBM. 근데 그 증가 폭을 따지면 여전히 한국 기업이랑은 중국 기업이 절대적인 격차가 있지만 이제 2026년이 되면 D램 생산 능력이 마이크론을 따라잡습니다. D램 생산이야. DDR4나 그래서 5 많이 만들 테니까. 그래서 1, 2년만 보면 결국은 마이크론이 물론 마이크론도 계속 양은 늘지만 전체 글로벌에서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면 그거를 그 중국 업체가 좀 메꾸는 그런 효과. 그리고 그다음에 업체별 D램 시장 좀 재미난 거 갖고 오셨어. 지금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요. 네. 근데 요거는 1월 초에 중국 현지에서 그거를 그 만든 그림인데 네. 보시면 요게 장신 메모리가 보라색 젤. 네. 요게 여기요. 예, 여기. 요거는 네. 근데 2025년 3분기 기준인데 D램 그 시장 점유율입니다. 지금 점유율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과거에는 진짜 눈에 안 보였는데 지금 5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뭐 거의 0. 지금은 한 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5%. 네. 아직 덜 올랐네. 지금 근데 10% 된다는 소리 있었어. 1%였는데. 그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만약 그 가격이랑 상관없이 그냥 양으로 따지면 한 뭐 5%에서 8%. 근데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가격이 급등하고 그래서 단순히 양으로 시장 점유율을 따지기에는 그 가격이 변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1, 2, 3, 4분기 몇 개 분기 동안 그 퍼센테이지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근데 1, 2, 3, 4분기 작년부터 올해까지 3, 4개 분기 취합하면 대체로 한 5% 정도로 네. 보는 게 좀 보수적이다. 근데 어떤 데는 가격이 급등한 그 가격을 한번 계산하면 뭐 8%, 10%까지도 되고.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이번에 네. DDR4가 가격이 DDR5보다 더 맞아요. 올랐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보수적으로 보면 5%, 많이 보면 10%. 근데 요 그림에서 보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사실 대충 시각적으로 봐도 한 6, 네네. 7% 정도, 네네네. 10%는 안 돼요. 보면, 네. 10%는 아주 급등한 가격을 곱한 그걸로. 네. 예, 그래서 이게 네. 정확하지 여기 않습니다.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는 굉장히 그 저명한 곳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증설 계획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네. 증설 계획이 그 투자 설명서에 써 있는 근데 어떤 내용은 또 투자 설명서에 안 나오니까 그치. 중국 현지 그걸 취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창신 메모리의 D램 생산 능력이랑 HBM 나눠서 그리고 그 낸드 플래시는 또 그 양쯔 메모리 따로 그러면 창신 메모리 D램 생산 능력은 지금 2025년 말 2026년 기준으로 월간 30만 장. 월간 30만 장. 네. 참고로 삼성전자 66만 장. 네, 맞아요. 아까 그 막대에서도 많이 딱 2배 정도. 네. 그래서 2026년까지는 한 30만 장. 근데 27년 50만 장. 근데 이 50만 장은 좀 이상적인 단계.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현지 보고서에는 50만 장이라 안 쓰고 뭐 40에서 50. 네. 그래서 요거는 좀 그러려면 공장을 몇 개를 줘야 되는? 지금 그 공장을 지금 그 허베이 공장 외에 상해 공장도 2배, 3배로 지금 건설 중이고요. 그래서 올해 당장은 올해 그 생산 능력은 사실 작년이랑 비슷해요. 지금 아직 짓고 있으니까 아직은 그 가동까지 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좀 창신 메모리 입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산 능력을 좀 예상해 보면 많이 늘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삼성전자는 26년에서 27년으로 늘어나는 D램 양이 네. 월간 12만 장까지 10만 장에서 12만 장 더 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도 어차피 300mm 웨이퍼인데 30에서 50 뭐 조금 과장됐다고 해도
50만 장이면 삼성전자보다 웨이퍼 증가율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28년은 조금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28년은 평택 P5가 만들어지니까. 근데 여기는 또 거기서 추가로 또 한 10만 장, 15만 장 더 늘어난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65만 장 보는 거네요. 지금 나온 그 이상적인 전망치는 2026년 30만, 2027년 40, 50 정도, 28년, 29년까지 되면 한 7, 80 정도,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는 80에서 100만인데 제가 그 쓸 때 쉽게 쓰려고 100만. 근데 이 100만이 좀 이상적인 수치예요. 아니 근데 이게 그리고 요거는 D램이고 근데 이게 그냥 지금 시점에서 나온 이상적인 수치지 그때 가면 또 바뀔 수 있어요. 물량 진짜 그리고 요 HBM은 지금 한국이랑 격차가 크잖아요. 그 기술적으로. 근데 HBM3 양산 기준으로 하면 올해는 사실 0에서 1로 과도하는 단계라서 올해는 뭐 생산 능력을 논할 그런 단계 아니고 근데 올해는 그냥 5천 장에서 10,000장 정도 많아봤자야 뭐 1.5. 이거 누가 발표한 거예요? 창신이 발표한 거예요? 이건 아니요. 창시는 그냥 그 기술 격차를 2029년까지 1에서 1.5년으로 축소했다. 줄이겠다. 근데 요거는 창신에서 지금 시점에서 이걸 발표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지 증권사 보고서나 이런저런 코멘트를 좀 취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긍정적인 전망. 아니 내가 그냥 보니까 많이 긍정적인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물량이 지금 나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저 정도 물량했다가 만약에 불경기 오면 망해 이거 못 팔고 다. 그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HBM3는 올해 연말쯤에 양산 시작하고 소량 그 내년에 이제 대량 양산해서 네. 2027년, 28년, 29년 근데 여기는 숫자가 안 나오고 한 네. 지금은 HBM 시장 점유율을 뭐 1%, 2% 논할 그런 단계가 아닌데 2030년이 되면 창신 메모리의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 한 10%에서 15%. 네. 네, 근데 10%는 좀 중립적인 그거고 15%는 좀 긍정적인 전망. 네. 그래서 창신 메모리 이 회사만 보면 2030년까지 D램은 시장 점유율이 지금은 5%에서 8%, 20%까지 확장될 거고 HBM은 좀 중립적인 건 10%, 좀 긍정적인 전망은 15%. 예, 이렇게. 그리고 그 낸드 플래시 양쯔 메모리 또는 장강 메모리는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그 낸드가 15만 장. 네네. 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되면 한 20만 장이 될 거고 2027년 30, 28, 40, 2029년, 2030년까지 되면 40에서 50만 장. 이 50만 장도 조금 긍정적인 전망. 네네네. 그래서 한 올해가 좀 중요한 과도기가 되고 2030년까지 한 5년 지나면 좀 그 데이터 양적인 면에서 좀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낸드 플래시는 뭐 상당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그 최근에 그 미국의 PC 대기업인 뭐 델 또는 HP 근데 기사에는 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지만 물론 테스트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저도. 뭐 테스트 검증하고 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거는 2월 초에 니케에서 보도한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뭐 검증 그런 거 하면 기본적으로 2개 분기 또는 3개 분기 걸릴 것으로 그러겠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2월 초에 니케에서 보도하면 뭐 대충 1월부터 검증 시작했다고 하면 최소 그 검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가야 돼요. 그러면 그러겠죠. 하반기까지 검증 어느 정도 오케이 했다. 그러면 소량 납품을 하고 좀 더 검증하면 한 연말쯤 돼야 뭔가 확실한 결과. 그렇죠. 그래서 기사만 보면 뭔가 오는 것 같은데 아직은 좀 그 절차적인 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지 커뮤니티를 보면 지금 뭐 그 창신 메모리가 HBM이든 D램이든 아직은 사실 그 신규 공장이 아직 건설 중이라서 아직은 제대로 그 확장 과정이자 준비 단계잖아요. 그래서 만약 연말이 되거나 내년에 돼서 그 생산 능력이 늘어나면 우선은 화웨이라든지 레노버, 샤오미 중국 국내 고객사를 일단 다 만족시키고 그 다음 순위가 사실 외국 기업이라서 그래서 기사에 나온 니케에서 보도한 그게 확실히 실제로 구체화되는 거는 몇 개월 지나야지 뭔가 실제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뭐 창신 메모리든 양쯔 메모리 입장에서는 중국 고객 외에 해외 고객에 납품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죠. 장기적으로 D램뿐만 아니라 HBM도 조금씩 하고 뭐 낸드 플래시드.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은 예를 들어서 2029년, 2030년이 되면 지금의 그 한국 두 회사랑 미국 한 회사 요 세 개 회사가 딱
잡고 있는 회사 그거를 시장 점유율을 뭐 적게는 15% 많게는 20%를 중국 기업이 나눠 간다. 네. 이렇게. 네. 어찌되었건 지금 뭐 DDR4 가격을 보면은 아마 창신 메모리는 20년 최초의 흑자 달성 가능성도 뭐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현재 워낙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증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증권사 레포트 같은데 전망된 리포트는 뭐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거야. 뭐 꿈을 꾸면서 쓰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전 제가 보기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저렇게 빨리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맹렬하게 지금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거 진도랑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는 한 3, 4개월마다 제가 업데이트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한국 기사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양쪽을 다. 예. 그리고 끝으로 요 이분이 창신 메모리 창업자인데요. 창업자라고? 네. 어딘데? 그 72년생 쪼이밍라는 분인데 그 창신 메모리의 창업자입니다. 72년생인데 제가 요 사진 옆에 로고가 두 개 있잖아요. 밑에는 창신 메모리 CXMT, 위에는 그 팹리스 기가 디바이스. 기가 디바이스 창업자랑 창신 메모리 창업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2005년에는 이분이 팹리스 기가 디바이스를 창업하고 기가 디바이스 창업하고 11년 후인 2016년에 요 드디어 창신 메모리를 창업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분이 되게 좋네. 72년생. 청와대학 물리학과 나왔고요. 미국에 있다 왔나 보다. 미국에 잠깐 있다가 97년 2004년에 이미 돌아와서 2005년에 기가 디바이스 창업하고 11년 후인 2016년에 창신 메모리 창업하고. 그래서 메모리 쪽에서는 이분이 아주 큰 그 반도체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아시아계가 우위예요. 네. 압도적으로 게임이 안 돼. 지금 서양에도 인텔 무너지는 거 봐. 그렇죠? 하여튼 뭐 우리가 잘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끼리 지금 이제 박터지게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근데 한국이 아직은 절대적인 우위 뭐 기술이든 근데 이렇게 경쟁하면 할수록 아시아의 반도체 그 핵심 경쟁력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요. 이건 대만의 그 저희 TSMC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알잖아요. 이게 아시아인들이 이건 너무 잘해. 네. TSMC 대만 현지 그 평균 연봉이 대만 현지 연봉의 3배예요. 되게 안 주네. 근데 평균으로 치면 3배고 근데 대만 물가가 별로 안 올랐거든요. 지금 하이닉스 지금 얘기 나오는데 난 깜짝 놀랐어 진짜. 평균 연봉에 내가 보니까 그 대여섯 배 이상 받는다는 인센티브 소리야. 인센티브가 엄청나다는 소리. 이번에 TSMC에서 어떻게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냥 기본 월급. 그러니까 TSMC가 대만이 기업들이 되게 월급이 짜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으로 이직 많이.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그거 저기가 저 TSMC 창업자가 삼성전자 원수로 여기잖아. 잘 기술자 빼갔다고 일을 갈잖아. 어쨌든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 이 뭐 지금 중국 현지의 분석은 들을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올라오는지 반도체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 안녕.